자, D&D 파마텍 주주분들 반갑습니다. 박 선생입니다. 자, 오늘 D&D 파마텍이 84,600원을 좀 찍으면서 단기선 위에 올라온 흐름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 초록색 선이 21선인데 21선대에서 지금 저항을 좀 받고 있죠. 그래서 지금 흐름이 굉장히 중요할 수밖에 없는데, 자, 혹시라도 지금의 상승에서 본전에 대한 심리로 인해서 매도 고민하시는 분들 계실 거예요. 하지만 우리가 지금 시점에서 매도하면 된다? 안 된다. 왜냐? 지금 새로운 추세가 만들어지고 있고 지금 주가의 어떤 흐름성 때문에 지금의 주가가 만들어지는지 그걸 아셔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최근 뭐가 있었습니까? 이런 하락이 있었던 근간이 있었던 게 바로 서킷 브레이커가 좀 걸리면서 이런 대형 하락을 만들었다는 거죠. 하지만 이런 외부적인 악재가 해소가 되면 다시 주가의 흐름은 회복을 보일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여기서뿐만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라 지금 D&D 파마텍이 지금 내시 치료제 시장을 좀 넓히고 있잖아요. 그래서 비만 치료제 이후에도 지금 대형 시장으로 지금 계속되는 영역이 바로 대사질환에 대한 치료제가 다시 한번 주목을 받고 있다는 건데, 지금 D&D 파마텍이 이런 핵심적인 대사질환 신약 개발을 만들고 있는 기업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시장에서는 미국 임상에 대한 데이터 발표가 좀 기대가 좀 나와주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D&D 파마텍 추가적으로 상승에 대해서 기대를 품을 수 있는 종목이 될 수밖에 없는데, 자, 오늘은요 이런 흐름이 어디까지 이어지는지를 좀 말씀을 드려보고요. 다시 한번 상승이 나왔을 때 우리가 D&D 파마텍 어디에서 기대를 걸어야 되는지 그런 중요한 이야기를 좀 드릴 테니까 우리 주주분들 다들 좀 힘내시자고 댓글로다가 화이팅! 이라고 한 번씩만 부탁을 좀 드리고요. 좋아요도 좀 한 번씩만 눌러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자, 우리가 D&D 파마텍 지금 먼저 차트를 보시고 우리가 좀 판단을 해도 늦지 않는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자, 언제였습니까? 바로 11만 3,700원 11월 작년에 찍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주가의 움직임이 어때요? 계속적인 급등락을 좀 반복하면서 박스권을 만드는 지지부진한 움직임이 계속적으로 나왔다는 거죠. 자, 우리 주주분들 입장에서는 지치실 수밖에 없겠습니다. 하지만 지금 같은 구간, 우리가 보상을 받아야 된다는 구간이 곧 있으면 열린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같은 구간, 이런 흐름이 굉장히 중요할 수밖에 없는데, 지금 우리가 하락이 나왔을 때 거래량 보세요. 그렇게 터졌습니까? 안 터졌죠? 지금의 흐름이 툼에도 이어지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방에 대한 지금 지지를 보여주면서 다시 한번 상승을 만들어 가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장기선 위에서 지금 흐름이 지지한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지금 21선 지금 초입까지 지금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단기선들이 아래로 지금 깔려 있지만 다시 한번 수렴하는 구간이 만들어진다는 거죠. 자, 여러분들, 제가 항상 강조하는 게 뭐죠? 우리가 이평선들이 이렇게 수렴하는 구간에서는 한 번쯤 대시세가 터질 수 있다라는 걸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우리가 항상 이런 흐름들이 반복을 해왔다는 거예요. 과거에서도 보면. 자, 우리가 어때요? 지금 이런 흐름들, 지금 단기선들 보시면 주황색 선, 노란색 선이 3일선과 5일선인데 그런 단기선들이 지금 죄송합니다. 21선을 기점으로 해서 하락이 만들어지고 다시 한번 돌파가 만들어졌을 때 대형 시세가 터지더라. 그래서 우리가 지금의 흐름을 굉장히 중요하게 봐야 되는데, 우리가 최근 수급을 보시면 어떻습니까? 지금 외인계 기관들은 계속적으로 주워 담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락이 나왔을 때, 우리가 서킷 브레이커로 걸렸을 때도 지금 하락이 나왔을 때 개인들은 매도한다는 겁니다. 왜냐? 공포가 나오기 때문에. 시장 전체에 흐려지는 공포로 인해서 개인들은 매도를 보이지만 외인들과 기관들은 오히려 호재를 부으면서 지금 비중을 높이는 그런 과정을 거치고 있다라는 거죠. 자, 결과적으로 얘네들이 비중을 높이는 작업이 왜 그러겠습니까? 자기네들의 기대치가 아직 충분하게 모여지지 않았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차트를 다시 한번 본다면요, 얘네가 결과적으로 가져가려고 하는 구간이 11만원대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 이상을 다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지금 구간에서 비중을 높이는 그런 작업을 반복한다는 걸 아셔야 되겠죠. 그럼 우리가 이런 비중을 잡는 작업이 사실 기업에 있는 가치가 없다면 가능하겠습니까? 가능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게 D&D 파마텍이 무슨 작전주도 아니고 지금 이런 식으로 해서 그냥 이유 없이 종목을 띄어 올릴 수가 없다라는 거죠.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D&D 파마텍 같은 경우는 지금 내시 치료제, 뭐 비만뿐만 아니라 대사 치료제를 계속적으로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미국에 대한 임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게 발표가 된다면 D&D 파마텍은 더 강력한 상승을 만들어 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에서 기준이라는 걸 분명히 세우면서 기회를 잡으셔야 돼요. 그래서 이 기회, 기업에 대한 가치가 없으면 불가능하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제가 기업 가치에 대해서 나중에 좀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고, 지금 우리가 같은 구간, 개인들이 가장 많이 하는 실수 뭐냐? 자, 이런 구간까지 나오면요, 사실 조금이라도 상승이 나오면 본전에 대한 욕구가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매도를 한다는 거예요. 사실 우리가 주식할 때 가장 좋은 건 뭔지 아세요? 자, 보시면 우리가 올랐을 때 그때 매도 타점을 잡아야 돼요. 그리고 우리가 하락이 나왔을 때 어떻게 거기에서 매수 타점을 잡아야죠. 자, 우리가 쌀 때 사고 비쌀 때 팔아라. 누구나 알고 있지만 쉽지가 않죠. 그게 왜 그러냐? 수급에 따라서 이런 것들이 결정이 되잖아요. 그러면서 이 수급을 통해서 기술적인 분석과 함께 재료가 살아있는지 이런 부분들을 보셔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런 그동안 부분들을 계속적으로 영상으로 꾸준히 담아드렸었는데, 제가 영상으로 담다 보니까 저희 구독자분들 중에서 야, 이거 장중에 너무 움직임 너무 강하다. 실시간적인 타점이 분명히 필요하다라고 말씀을 주셔가지고 제가 좀 방법을 이제는 바꿨습니다. 어떻게? 실시간으로 타점을 드리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장중에 30분 전에 주요 저항 지지선을 이탈이 나왔을 때 여러분들 위탈이 나왔습니다. 대응하셔야죠 라고 문자를 보내드리고요. 추가적인 상승이 나왔을 때, 자, 여기서 지금 수급이 추가적인 이탈이 지금 나와주고 있습니다. 이제 어느 정도 목표가를 잡은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여러분들 기회 잡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제 비중 관리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라고 계속 30분 전으로 실시간으로 타점을 보내드린다는 겁니다. 그래서 방법 간단해요. 제가 지금 채널을 운영하고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좀 여러분들의 구독과 좋아요 하나만이 저한테 굉장한 큰 힘이 됩니다. 그래서 구독, 좋아요 이거 한 번씩만 눌러주시고요. 제 위에 개인 번호 남겨놨습니다. 010-2472-650으로 나 구독했어 라고 구독 인증 정도만 부탁을 드리고 있어요. 그래서 구독하신 분들에 한해서 제가 지금 같은 어떻게 주요 저항선이 이탈이 나왔을 때, 그러면서 우리가 지지선이 이탈이 나오고 저항선에 대한 돌파가 확실하게 나왔을 때 거기에 대한 수급의 질을 본다고 했죠. 그리고 제가 보는 게 또 있습니다. 호가를 보고 있는데 요새 이 호가로 정말 장난을 많이 쳐요. 그러면서 매수세를 쌓아놓고 기대감으로 개인들을 유혹합니다. 그리고 났을 때 어떻게 해야 돼요? 비중을 남겨놓고 도망간다는 거예요. 이게 보통 이게 이게 몇 날 며칠에 이루어진 게 아니라 하루 정도에 그게 강하게 나온다는 겁니다. 특히나 우리가 월요일장에 우리가 장 초반 이런 움직임을 강하게 불러들이면서 개인들을 매수 유혹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월요일장에 이런 기준 없이 들어갔다가 정말 크게 흔들림을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어떤 식으로 타점을 잡는지 좀 종목 3개 정도를 좀 말씀을 드리면요. 자, 제가 저번 시간에 잡아드렸던 종목 3개를 좀 보여드릴 건데, 자, 모두들 좀 이평선이 다들 중요한 건 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 장기와 단기가 성격이 좀 다르고요. 그리고 수급의 질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수급의 주체가 누구이면서 실제로 얼마나 거래량을 통해서 지금 들어오고 있는지, 그러면서 명분이라는 재료가 지금 주가의 흐름에 좀 영향을 어떻게 주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좀 봐야 되는데, 먼저 보시면요. 하나오션입니다. 하나오션을 좀 보시면 하나오션인데, 먼저 문자 보내드렸던 내용을 좀 볼까요? 보시면 제가 1월 5일 날 월요일이었습니다. 그날 시가가 뭐 11만 4,900원이었는데 제가 11만 8천원에 좀 잡아드리면서 목표가 14만 5천원대까지 잡으셔라. 그러면서 기간 매집 포착했고요. 정배열에 대한 전환 초입 공략을 하셔야 됩니다. 라고 문자를 보내드렸습니다. 그래서 날짜를 보시면 지금 이날 1월 5일 날 월요일인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날 시가가 11만 4,900원이었는데 저는 11만 8천원대까지 좀 잡으라 막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지금 여기서 중요한 건 가격이 아니라 왜 그 자리였냐라는 겁니다. 그래서 당시 시장에서는요, 조선 테마로만 보고 있지 않았어요.
그래서 본질은 좀 달랐다는 거죠. 지금 미국 MRO 이런 사업들이 크게 나왔는데 배를 만드는 산업에서 유지와 오수가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반복적인 매출로 이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체질이 좀 바뀌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단 한 번의 수주로 끝날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돌아오는 돈의 구조가 좀 달라진다는 거예요. 거기에다가 북미양 함정에 대한 수출까지 지금 이슈가 붙으면서 그날 산업 전체에 대한 파이가 굉장히 커지는 때였습니다. 그래서 차트를 보시면 이상한 게 있죠. 깨질 자리인데 안 깨지고 있습니다. 1월 5일 날 계속적으로 지금 깨질 것 같은데도 안 깨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바닥권에서부터 계속적으로 기간 수급이 먼저 들어왔고요. 전날 금요일 장 마감할 때 매수세가 좀 강하게 붙으면서 아랫꼬리가 좀 달린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바닥권에서부터 수급이 쭉 들어왔다는 거죠. 그래서 월요일 시초창에 호가창에 대한 매수 대기세가 좀 쌓이면서 그 상태에서 우리가 단기선들에 대한 돌파를 확인하고 정배열의 확산 초입까지 봤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런 흐름들의 중심은요, 결과적으로 개인이 아닙니다. 주체가 분명히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명분이 생기면 눌림에서 받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런 눌림에서 조정으로 안 받고 비중을 오히려 만드는 그런 과정이었다. 라고 봤고, 그런 다음 장면이 좀 명확합니다. 전고점에 대한 돌파가 좀 나와주면서 추세가 좀 빠르게 변한다는 걸 볼 수가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타점을 분명하게 잡으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러면서 우리가 다음 종목을 좀 보시면 GST거든요. GST. 그래서 이거는 우리가 좀 기회를 잡는 것보다도 사실 대응이 좀 더 중요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날 어떻게 문자를 좀 드렸냐면요. 제가 긴급이라고 좀 띄웠어요. 그래서 GST 현 구간에 대해서 전량 매도를 하셔라. 그래서 여러분들 리스크 관리가 좀 필요하시면서 이격 과열 및 매도 수급이 좀 나왔습니다. 그래서 기회를 좀 잡으셔라 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가 그때 당시 시장에서는요, 엔비디아 이런 열풍이 굉장히 심했습니다. 그래서 AI 이런 데이터 센터에 대한 이야기가 정말 뜨거웠는데, 그리고 그 핵심적인 키워드 안에서 GST가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뭐 액체 냉각, 그런데 좀 많이 좀 착각하시는 게, 이런 재료가 좋으면 계속적으로 간다라고 생각을 해요. 아니요. 근데 우리가 좀 재료가 좋으면요, 가격이 먼저 빠르게 과열됩니다. 그래서 제가 이날 좀 잡아드렸던 거 언제였습니까? 바로 1월 6일이었다는 거죠. 1월 6일날 이렇게 좀 잡아드리면서 좀 호가창에 장시작부터 매도 물량이 굉장히 많이 쏟아졌습니다. 그래서 이때 좀 개인들이 한 번 더 쏘겠지 뭐 이렇게 생각을 하셨는데, 하지만 주체는 정반대로 움직임을 가져갔어요. 그래서 기대가 최고초일 때 이렇게 정리를 한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캔들도 보시면 영망치로 끝냈잖아요. 그래서 위에서 팔고 아래에서 다시 받겠다. 뭐 그렇게 욕심을 부릴 자리가 더 이상 아니었다는 겁니다. 우리가 챙길 수 있는 자리였을 때 빨리 챙겨야 되는 자리였고, 이런 것들이 결과적으로 계좌를 지킬 수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계좌를 키우는데 가장 확실한 방법은요, 우리가 크게 버는 게 아니라 잃지 않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좀 우리가 좀 이런 부분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마지막 세 번째 종목을 좀 보시면 ABL 바이오입니다. 자, 우리가 이거 솔직히 구조가 좀 너무 이뻤어요. 그래서 먼저 문자부터 보여드리면, 자, 1월 23일 제가 ABL 바이오 18만 8천원 부근에서 좀 잡으셔라 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목표가는 24만 5천원대까지 잡아드렸습니다. 그래서 매물 소화가 좀 임박했고요. 좀 슈팅 임박 시그널이 좀 나오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자, 우리가 1월 23일 날 보시면 어땠어요? 지금 매물대 아래에서 생명선 아래에서 좀 흐름을 좀 볼 수가 있죠. 생명선에서 좀 저항을 받고 있었어요. 그래서 좀 개인들이 떨 때 오히려 저는 기회로 봤습니다. 그래서 당시 뭐 글로벌 제약사들이 지금 BBB라고 하는 뇌혈관 장벽 투과 기술에 사활을 좀 걸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ABL 바이오 이중항체 플랫폼이 그 해답으로 좀 주목을 받고 있었죠. 그래서 이런 뉴스가 좀 나오기 전에 산업적 신뢰가 먼저 형성이 되면서 차트에 먼저 찍혔던 겁니다. 근데 이상한 점이 있었어요. 자, 보시면 전날 좀 밀렸어요. 분명히 밀렸지만 우리가 급락은 없었습니다. 그래서 매물대 소화가 좀 길게 나왔었는데 특정 가격대에서 계속 받쳐주고 있다는 흐름을 봤다는 거죠.
그래서 하방에 대한 경직성 분명히 있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한 번 더 눌리면서 물량을 끝까지 받았습니다. 그러면서 22일 영망치로 좀 마감을 했는데 그 다음부터 상승 리듬이 좀 붙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지금 이런 상승을 좀 만들어 가면서 우리가 좀 계속 이런 상승까지 볼 수가 있었는데 이런 흐름들이요. 전체적으로 개인들이 만들어낸 흐름이 아니라는 겁니다. 주체에 대한 매집이 있었고 그래서 저는 뉴스가 아니라 구조를 믿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잡아드렸던 타점들 같은 경우를 좀 봤는데 결론은 하나예요. 물론 우리가 큰 기대값 굉장히 중요하죠. 하지만 우리가 안전한 기회를 잡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겁니다. 이것들이 모였을 때 계좌를 넓히는데 가장 빠른 길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안전함들이 결과적으로 운이 아니라 기준에서 나온다는 거죠. 그래서 추가적으로 제가 말씀을 드리면 좀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방법은 간단합니다. 제가 무료로 드리고 있잖아요. 무료로 드리고 있는 만큼 아래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고요. 위에 있는 번호로 나 구독했어 라고 구독 인증 정도 부탁을 드리면 제가 추가적인 타점 분명하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좀 욕심내지 마시고요. 기준만 지키면 기회라는 건 분명히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 좀 말씀을 드리고 있고, 자, 우리가 그리고 타점을 잡는 게 정말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지만 이 타점이 단순하게 우리가 차트만 봐서 나올 수 있는 것이냐, 그게 절대 아니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우리가 타점의 근간이 되는 게 기업이 갖고 있는 가치에 대해서 아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결과적으로 주포 세력들이 가격을 끌어올리기 위해서는 명분이라는 게 필요하다는 겁니다. 명분이 있어야 개인들이 그걸 통해서 유입이 될 수밖에 없죠. 개인이 유입이 돼야 결과적으로 비중을 남겨 먹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타점도 중요하지만 결과적으로 어디에서 이런 가치에 통해서 나올 수 있느냐, 그런 것들을 좀 말씀을 드려볼 건데, 자, 우리가 D&D 파마텍 무슨 기업이죠? 바로 신약을 개발하는 바이오 업체입니다. 자, 우리가 신약을 개발하는 바이오 업체라는 건 다들 알고 계시는데 특히나 지금 대사질환에 대한 집중도가 올라가고 있어요. 거기다가 비만 치료제까지 지금 수요가 굉장하게 늘어나고 있는데, 지금 내시 같은 경우는 지금 비알코올성 지방 간염입니다. 이게 왜 시장에서 지금 중요하다고 하냐? 지금 전 세계 제약사들이 지금 경쟁적으로 개발하고 있는 분야가 어디다? 바로 비알코올성 지방 간염이라는 거예요. 굉장히 어려운데 사실 시장 규모만 하더라도요 지금 수십조 원에 달하고 있다 라고 지금 나와주고 있어요. 결과적으로 우리가 돈이라는 게 있으면 뭐합니까? 건강이 없으면 안 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바이오 업체들은 계속적인 수요가 쌓일 수밖에 없는데, 자, 시장에서 임상 데이터가 하나 나온다면 그 순간 바로 기업의 가치가 달라집니다. 그래서 지금 바이오 종목들이 단순하게 실적을 바라보는 종목이 아니에요. 실적은 나빠질 수가 있습니다. 왜냐? 개발을 해야 되잖아요. 개발을 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실적에 대해서는 좀 어느 정도 감안을 하고 들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연구비로만 하더라도 엄청나게 많이 들어간다는 겁니다. 왜냐? 수십 가지, 수만 가지의 테스팅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우리가 단순하게 이런 실적만 바라보면 절대 D&D 파마텍은 안 된다. 그럼 뭘 봐야 되냐? 바로 임상을 봐야죠. 이 임상 하나만으로 D&D 파마텍은 급격하게 가치가 올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최근 바이오 시장에서도 계속적인 이런 비만 치료제 이런 것들에 대한 성장세를 지금 보여주고 있다는 거죠. 거기에 따라서 같이 대사질환에 대한 이런 치료제도 지금 주목받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D&D 파마텍 단순하게 바이오 종목이다라고 보시면 안 되신다는 거죠. 지금 대사질환에 대한 핵심적인 기대를 받고 있는 기업이 누구냐? 바로 D&D 파마텍이다. 그래서 지금의 주가의 움직임 어느 정도 예상을 하고 있지만 다시 한번 기대가 테스팅이 완료가 됐을 때 그때 한번 대시세가 터진다. 그런데 그러면 그때까지 이렇게 지지부진한 움직임을 보이느냐? 아니죠. 이제 발표가 나오기 전부터 계속적인 기대감이 만들어질 거예요. 발표 이후에 다시 재평가를 받는 구간이 나오겠지만 그 전까지 이런 구간은 필수적으로 나올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같은 구간 많은 분들이 너무 지루하고 뭐 답답하실 수 있다. 하지만 본전에 대한 심리로 우리가 절대 내동매매를 해서는 안 된다라는 걸 좀 말씀을 드리면서 좀 걱정할 필요 없다라고 말씀을 드릴게요. 그리고 지금 혹시라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지만 아래에 있는 구독, 좋아요 한 번씩만 눌러주시고요. 위에 있는 제 번호로
구독했다라고 인증 보내주시는 분들에 한해서 지금 같은 구간에서 우리가 좀 잡아가실 수 있도록 타점 같은 거 충분히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탈이 나왔을 때 그때가 정말 중요하다는 겁니다. 우리는 계좌를 키워가는 거 가장 중요하다는 겁니다. 하지만 계좌를 지키는 게 결과적으로 우리의 계좌를 키우는 데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런 부분들까지 좀 말씀을 드리면서 좀 오늘 D&D 파마텍 좀 도움이 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기회를 좀 잡으실 수 있도록 좀 끝까지 도움을 드리도록 할 테니까 자, 걱정하지 마시고, 자, 오늘 박 선생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